저희는 이제 이황화 결합 분해제를 이용한 알부민 분자막의 제거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 박지훈. 네. 일단 연구 동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ARDS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라는 그 질병을 찾아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치사율이 40%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연구를 해도 발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ARDS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이 알부민 분자막이 폐포에 붙어서 그 폐 호흡을 억제하는 것이 원인으로, 그러면 알부민막을 없애면 이 ARDS를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구 목적은 아까 말했듯이 그 환원제를 이용해서 그 알부민 분자막을 제거함으로써 그 ARDS의 치료법을 실시한다가 연구 목적이고요. 일단 이론적 배경 비슷하게 좀 설명을 해야 할 게 있는데, 먼저 이 ARDS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일단 이 ARDS라는 것이 그 폐포에 높은 농도의 알부민이 쌓이면서 그 호흡 곤란이라든가 그러한 질병을 야기하는 증후군인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치료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치료 방법이 없는 그러한 증후군입니다. 듣다 보면 왜 이 알부민이 그렇게 위험한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 정상인의 폐포에는 그 인지질이 일종의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해서 폐 호흡을 도와주는데, 근데 그 알부민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그 인지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알부민 막이 차지를 하게 되면서 이 폐 호흡을 억제하면서 기체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돼 그 ARDS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알부민이 무엇인가? 이 알부민은 그 라틴어로 계란 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일단 그 계란 흰자에서 나왔다고 했듯이 계란 흰자에 많이 있는데, 보통 저희들은 그 알부민 하면 혈중 알부민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 혈중 알부민을 알부민으로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부민은 그 혈장 내에서 삼투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특징으로 보면 그냥 그 베타 병풍이라든가 그런 구조가 없이 그냥 알파 나성 구조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폐포 내로 혈액이 유출되면서 형성된 알부민막은 이황화 결합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 이황화 결합에 의해서 알부민막은 매우 안정된 구조를 나타내게 됩니다. 저 그림은 이황화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시계를 보시면 산화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보셨다시피 이황화 결합은 산화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황화 결합을 다시 환원시키면 그 이황화 결합을 분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원제를 찾아보았는데, 저희가 찾은 환원제는 DTT와 TCEP 두 가지 종류인데요. DTT는 왼쪽에 있는 것이 DTT인데요. 그 프리설퍼라고 해서 양쪽에 달려있는 황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저 황 두 개가 그 다른 이황화 결합을 환원시키면서 그 이황화 결합을 설프 히들리기 두 개로 분해시키고 자기 자신은 고리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TCP의 경우에는 DTT에 비해 더 강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중심 원자인 P의 비공유 전자쌍이 다른 이황화 결합을 환원시켜서 그 이황화 결합을 분해합니다. 그리고 DTT에 비해서 더 산성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실험은요, 그 환원제와 보빈세럼 알부민, 그러니까 그냥 알부민이에요. BSA가 그 환원제 알부민을 혼합한 다음에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알부민 막을 먼저 형성시킨 이후에 그 위에다가 환원제를 첨가시켜서 알부민 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였고, 세 번째 실험으로는 그 버퍼에다가 미리 환원제를 처리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알부민을 떨어뜨려 막을 형성시켰을 때 변화 양상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그 그림이고요. 시린지가 주사기인데 저 주사기로 그 알부민을
저 인지질에 떨어뜨리면 그 알부민 막이 생겨서 그걸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패럴이라고 해서 방금 저 그림에서 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긴 저게 패럴인데요. 저 패럴이 들어간 패트리비 디시에 완충력을 넣어주고 패럴이 그 딱 높이를 맞춰서 수면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텐시오미터라고 장력을 측정해주는 기계인데요. 거기에 고리에 필터지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텐시오미터에 0점을 맞추는데요. 그 필터지가 완충력에 담겨 있을 때 눈금이 0을 가리키도록 맞춰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주사기를 이용해서 인지질을 완충력에 넣어주는데요. 그때 텐시오미터가 20이 될 때까지 그 인지질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4mg/ml 알부민 1마이크로리터 방울을 만들고 그것을 패럴 중앙에 떨어뜨려 알부민 막을 형성시킵니다. 이게 영상인데요. 지금 알부민을 떨어뜨리기 직전인데 떨어지면 뭐가 생길 거예요. 네, 이게 알부민 막이 생긴 모습입니다.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알부민 막은 그러니까 환원제를 전혀 처리하지 않은 알부민 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꽃 모양이나 별 모양을 닮은 8개에서 10개 가지로 뻗어나가는 형태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막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형태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실험인 환원제와 알부민을 혼합한 후 상온에서 반응을 시킨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관찰을 진행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그 안정적이었던 옥타그램의 모양이 깨지고 점점 원형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DTT는 보여줬고요. 이게 알부민이 형광을 띠는 필터인데 하얀색으로 보이는 애들이 알부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입자가 되면서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알부민 막에 환원제를 첨가하는 실험인데요. DTT를 첨가하는 실험은 2번 진행하였는데 1차 실험 같은 경우에서는 알부민 막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하얀색 가루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실험에서는 그 환원제를 떨어뜨리는 물리적 충격 때문에 조각이 깨지긴 했지만 다른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CEP를 첨가하는 것도 2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충격 때문에 깨지긴 했지만 다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볼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인 환원제 버퍼에 알부민 막을 만드는 실험에서는 DTT 버퍼에 알부민 막을 만들었을 때 위에가 인지질의 형광을 나타내는 사진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알부민 막과 비슷한 형태였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부민의 형광을 나타내는 필터에서는 막에 구멍이 뚫린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CEP 버퍼에 알부민 막을 만드는 실험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빈세럼 알부민 막의 형성에 이황화 결합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 보빈세럼 알부민과 여러 환원제들을 섞었는데 이걸 장시간 동안 놔뒀을 때 밑에 그림처럼 어떤 알갱이들이 관찰이 되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보빈세럼 알부민 막의 형성이 될 수 있었는데 이 환원제들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황화 결합이 분해되어서 이 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왼쪽 사진이 DTT고 오른쪽 사진이 TCEP인데요. 이 DTT와 TCEP 이것들을 이 보빈세럼 알부민과 섞어놨는데 각각 20시간이 지났을 때 사진이에요. 이 20시간이 지났을 때 용액을 봤을 때 동일 시간이 지났는데 오른쪽 그림이 TCEP의 그림인데 이 TCEP의 그림이 확실히 더 많이 분해된 형태임을 알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치료 효과로 두 물질 모두 불확실한 결과를 띄었다는데요. 이 치료 효과가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먼저 알부민 막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이 환원제를 첨가했을 때 얘네들이 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는데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DTT인데
제대로 된 확실한 알갱이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에 어두운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이 분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불확실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번째, 예방 효과로는 DTT가 TCEP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이 왼쪽 그림이 DTT인데요. 이 왼쪽 그림을 잘 보시면은 엄청나게 검게 되어 있는 약간 뚱이 모양의 그림, 그 주변에 검은 안개들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상 틀어드린 거에서 나온 막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게 장시간 동안 이런 모양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그 DTT는 DT 앞에 두 글자가 다이사이오를 의미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분자 모형 보셨겠지만 뒤에 이 양옆에 설프히드릴기가 있는 형태이고 TCP 같은 형태는 이 중심 원자인 인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형태인데 각각의 설프히드릴기와 비공유 전자쌍이 이 다이설파이드 이황화 결합을 공격을 해서 끊는 형태인데 이 구조가 DTT와 같은 경우에는 계면 활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이 DTT가 막을 형성할 수 있어서 DTT가 더 효율적인 계면 활성을 효율적으로 막을 보내했다라고 저희는 내렸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그 BSA와 환원제를 섞었을 때 관찰되는 알갱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알갱이들이 모두 알부민이 형광을 띠게 하는 필터를 통해서 관찰을 하였는데 이것들이 형광을 더 밝게 띈다는 사실을 두고 보았을 때는 이 알갱이들은 모두 알부민이고 그리고 막을 형성하지 못하고 다른 구조로 뭉쳐있는 형태라고 저희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두 물질은 모두 호흡기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고자 이 물질들을 연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물질들이 호흡기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물질들은 호흡기 질환에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황화 결합을 분해할 수 있는 형태의 다른 환원제들 혹은 친액체들을 이용해서 독성이 없는 다른 물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애매하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치료로서의 가능성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으나 이거는 저희가 시간상의 문제로 실험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애매하게 끝났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치료로서의 가능성은 아까 가운데 어두운 부분의 TCEP랑 그리고 알부민 분자 옆에 약간 알갱이들이지만 형광을 띠지 않는 알갱이들을 만든 DTT가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